때문에 이게 합격증입니다. 요거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오는 합격증인데요. 서울대 이건 일부분이고요. 서울대학교에 보낸 학생만 제가 대략 따져봐도 직접적으로 한 400여 명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자, 이번에는 자기주도 학습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힘이 되니까요. 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주도하에 공부를 한다, 학습을 한다, 배운다 이런 뜻이죠. 자기주도 학습. 이거는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갈 때 평가 자료, 자소서라든지 수시할 때 그 평가 자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직 평가 그 자소서가 문제가 자기 소설이라고 해서요. 고등학교 대입할 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학생 본인이 또는 우리 자녀가 잘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일단 무슨 소리냐면 혼자 막 공부한다 뭐 그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제 스스로 공부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요. 이게 명확하게 돼 있어요. 자기 주도 학습이 뭐라고 이제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학계에는요. 뭐냐면 어떤 걸 연구하거나 공부할 때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또 스스로 계획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취도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를 스스로 정하는 거죠.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그냥 독학으로 공부한다, 뭐 학원을 안 가고 공부한다. 이게 자기 주도가 아니고요. 또는 뭐 인강을 보고 자기 집에서 공부한다. 이런 게 자기 주도 학습은 아닙니다. 원래 뜻은 아니죠.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메타인지라고 뭐 학습법 뭐 그런 거를 비슷비슷한데요. 일단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또 계획을 세우고요. 스스로 성취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것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딱 들어봐도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먼저 얘기하자면요. 초등학생이 자기 공부할 거를 어떤 거를 목표를 세우고 또 계획을 어떻게 잡고 또 성취도를 어떻게 내가 낼 것이다. 이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IQ랑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 즉 연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간에 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뭐 나온 얘기들은 다 맞지 않습니다. 이게 초등학생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운다 초등학생이 어른도 세우기 어렵습니다. 어떤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초등학생이 정수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정수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겠죠. 일단 하기 전에 세워야 되니까. 안다 그래도 정수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자연수, 영, 뭐 음수. 정수까지는 안 나가겠죠. 초등학교니까. 중학교 가야 이제 음의 정수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등학생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초등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원래는 자기 스스로 다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초등학생한테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러면 부모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미래에 또는 빠른 어느 시점에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연구원이나 대학생들도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어려워요. 자기주도 학습은 어떤 연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그런 거를 탐구할 때 공부할 때 아주 유용한 학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나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과목 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것도요,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메타인지도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동기를 유발해서 시행해 나가겠다 이런 건데요. 메타인지가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화려한 말의 잔치죠. 말잔치예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우리는 그러면 포기하느냐? 포기하는 게 아니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메타인지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갈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완전 학습을 해야 된다. 선행 학습을 하지 않고 완전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학습에 있어서 완전 학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일 경우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착한 아이였는데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애였는데 걔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자꾸 아이가 놀고 그러니까 속상해하는 거를 자기가 아는 거죠. 아니까 이 애가 성민이라는 애인데요. 얘가 이렇게 마음 먹은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얘기하다가 걔랑 엄마한테 이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엄마가 공부를 잘하고 단원평가 이런 걸 보는데 한 90점을 넘겼으면 좋겠다.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 거죠. 자기 주도 학습의 일종이죠. 메타인지의 일종이죠. 목표를 설정합니다. 90점 이상. 계획을 세우죠. 하루에 2시간, 2시간씩 공부를 한다. 단원평가. 수학하고요. 국어였어요. 일단은 목표가. 대견하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자기 주도 학습의 아주 큰 틀이죠. 그런데 문제가 실천이 됐을까요? 실천이 안 되는 거죠. 학습 습관이 전혀 뭐 별로 돼 있지도 않은 애가 갑자기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뭐 효심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책상에 앉아있질 못하는 거죠. 게임하고 싶고 TV 보고 싶고 그런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습이란 게 공부죠. 제일 중요한 거는 초등학생에 있어서는 뭐냐면 학습 습관이에요. 학습 습관. 학습 습관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의욕은 넘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목표는 설정할 수 있지만 작동을 하려면 학습 습관이 배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학습 습관 하루에 30분이라도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30분이라도 또는 1시간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그 정적인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 동기 유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내일부터 공부를 하겠다, 뭘 공부하겠다 그러는데 동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공부 습관이. 그러면 며칠 못 갑니다. 기본 베이스가 학습 습관이 좀 돼 있어야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부모님이나 중학생 부모님은 다 알고 있는 듯 하지만 학습 습관을 길러주도록 해야 돼요. 아이가 너무나 동적이거나 너무나 게임이나 뭐 TV, 노는 거에 빠져 있으면 이것을 정적인 것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학습 습관, 기본적으로. 그게 된 후에는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초등학생 같이 못하니까요. 스스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너무 많이 겪고 힘드니까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나중에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주는 게 초등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습관을 들이도록 힘을 많이 써줘야 돼요. 학원을 보내도 좋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학원을 안 보낸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공부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스스로 학원 가서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 학원 일정을 자기주도 학습에 넣는 거죠. 이런 게 자기주도 학습이지. 그냥 혼자서 막 공부를 한다. 이런 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뭐 동기유발 목표를 세우고 이런 거는 말잔치에 불과해요. 제가 실제 보면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책상에 앉아서 버티는 힘이죠. 3, 40분 버텨야 됩니다. 이게 3, 40분씩 버티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게 아니고서는 뭐 동기유발 그런 것도 좋긴 한데요. 동기유발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극단적인 동기유발로 아이를 학습시킬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극단적인 동기유발이 주변에 별로 없죠. 지금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습관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공부 습관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인 경우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죠.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시킬 때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죠.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자기 스스로를 잘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내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고등학생 때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을 잘 파악해서 나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파악하고 내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을 목적을 잡아서요. 공부를 해가는 거죠. 내가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럼 학원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학원의 도움을 받는데 학원도 그냥 강의를 하고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요. 모르는 거를 질문하는 그런 학원을 가야 돼요. 학원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풀고 몰랐을 때 선생님한테 가서 도움을 받고 또 자기 스스로 풀고 도움을 받고 이런 학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요. 가서 강의만 듣고 또는 인강으로 듣기만 하는 그런 학습은 좋지 않고요. 학원도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이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할 얘기는 굉장히 깁니다, 이게. 근데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화 하시니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필수적으로 화려한 미사어구, 메타인지 학습이라 뭐 계획 동기유발 이런 것보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 습관을 잡아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멍 때리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는 그 학습 습관, 정적인 습관을 기르도록 습관을 좀 들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요. 술술 잘 풀리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무조건 하루에 목표를 잡아야 돼요. 몇 시간은 내가 책상에 앉아 있겠다. 우리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어 공부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주도록 하겠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